안녕하세요. 다니엘 아트TV 다니엘 스승입니다. 오늘은 미술 관련 직업 소개와 간단한 입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미술로 찾은 다양한 꿈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양한 미술을 배우면서 다양한 직업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이 전공, 이 직업이 무슨 과를 나와서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대를 나오고 미술에 어떤 과든지 상관이 없지만 회화과든 조속과든 한국과든 디자인과든 애니메이션과든 나온 다음에 다니면서 자기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부분을 더 개인적으로 더 공부해서 하는 미술의 직업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고 디자인입니다. 시각 디자인과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영상 감독, 영상 디자인과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애니과라든지 이 3D CG 작업은 자기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굉장히 우수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미술 감독입니다. 미술 감독은 따로 이 전공을 따로 갖는 거, 무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건 있지만은 미술 감독은 미술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미대를 다 나왔거나 미대에 어떤 관련된 미술에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 디자인, 무대 디자인은 따로 과가 있습니다. 테마파크, 이것도 따로 과가 없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조속과 같은 경우나 이런 어떤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과가 있지만은 사실 그 딱 과에 딱 포함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속과에서도 많이 할 수도 있고 회화과에서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이게 미술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하는 전공이기도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쪽에 포함되지만 타일 제작 같은 경우는 타일 자체가 인테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시켜서 발췌했습니다. 건축 디자인, 조경 디자인. 조경 디자인은 원래 과가 원래 이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요즘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술대학에 많이 편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상엽 씨라는 그 트랜스포머의 범블비카 1탄, 2탄 다 만든 분이 계시는데, 그 디자인 분은 이제 원래 홍대 조속과 출신입니다. 홍대 조속과 출신인데 거기 나오고 독일에 유학 가서 이제 디자인 대학원의 과정으로 자동차를 배우고 미국의 GM사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제작하게 됩니다. 아무튼 영상을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의 주인공 로봇으로 유명한 자동차, 우리 한국인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명차 업체들에서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맹활약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미국 차 업체 포드가 국내 SUV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신차. 여성 최초로 수석 디자이너에 오른 한국 출신 강수영 씨가 디자인을 총괄했습니다. 같은 날 출시된 영국 명차 벤틀리의 신형 세단은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를 탄생시킨 디자이너 이상엽 씨의 작품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풍부한 자동차의 어떤 그냥 문화에서 자라진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더 배가 고파지는 거죠. 도전 정신이나 열정이 남들보다 더. 벤츠와 BMW, GM과 푸조,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디자이너는 100여 명. 한국인 특유의 손재주와 미적 감각, 열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New buildings come up, there's fresh use of materials, fresh Korean society kind of brings that interest for aesthetics and design into our organization.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인 대학의 한국인 학생 비율은 20% 안팎. 젊은 인재들이 꾸준히 뛰어드는 만큼 전망은 밝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디자인뿐 아니라 기능적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선배 디자이너들은 충고합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자, 가구 디자인입니다. 유리공예입니다. 조명 디자인, 회화, 서양화라고도 하죠. 미술 경영학과는 요즘 많이 대학마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각가, 조속과에서 많이 지도하고 배출되는 학과입니다. 환경조각, 캐릭터 및 조형물 제작 회사 같은 경우는 만화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게임을 좋아하는 조각 전공자들이 많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도 조속과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일러스트는 디자인과에서도 하는 것 같지만은 회화과 출신에서도 많이 하고 애니메이션과에서도 많이 하는, 어쩌면은 정해진 과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술대학이면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분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기가 더 동화 일러스트, 동화의 책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이 좋고 이제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라보레이션은 이거는 어떤 순수 미술과 디자이너가 같이 이제 합작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작 패션, 구도 디자인, 아웃도어 패션, 패키지 디자인, 제품 디자인, 주얼리 디자인, 도자 디자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국 도자기 같은 경우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까다로운 영국 시장에도 백화점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용기 디자인, 3D 제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 진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이제 미적 감각이 있고 또 머리도 좋고 또 아이디어도 괜찮고 또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예전에 좀 부족했던 좀 이렇게 제작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D 제작된 작가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ruth be told, I don't remember.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물고기 도리. 잊고 있던 가족을 떠올리면서 좌충우돌 모험에 나섭니다. 2003년 세계적 흥행을 거둔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의 후속편 도리를 찾아서입니다. 최고의 제작진이 뭉쳤다는 이 작품에 한국인 조명 감독과 애니메이터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12년차 베테랑 조혜원 조명 감독은 애니메이션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조명을 담당해 화려한 바닷속 세상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픽사에서 하는 조명은 스토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해서 그것으로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위장술의 대가인 문어 행크, 이 매력적인 새 캐릭터를 책임진 애니메이터 에리고도 한국인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머리빌에 있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애니메이터를 비롯해 이곳 픽사에서만 10명 안팎의 한국인 아티스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픽사뿐 아니라 드림웍스나 디즈니 등 미국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한국인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거의 감독 혹은 리드급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계세요. 그런 거 보면서 그 힘을 굉장히 받고 시작하신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좋은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영감을 주는 것 같아서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Perspectives of the cultures, of the different cultures, are actually adding, I think, a depth to our art, to our animation, to our technology.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애니메이션 업계의 분위기에 한국인 특유의 섬세함과 성실성이 빛을 발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예, 게임 제작입니다. 메이크업 디자인.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학과를 나와야 하나요? 네,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 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있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예, 과가. 예, 예. 네.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메이크업과 그다음에 순수 미술을 같이 하는 걸 좀 권장해요. 왜냐하면 사실 메이크업의 엄마 역할, 뭐 조상이라고 네. 하면은 사실은 순수 미술이거든요. 그 안에서 색과의 컨트라스트라든가 혹은 선의 조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알고 있을 때 메이크업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굉장히 정말 아티스틱한 표현까지 다 할 수 있는 진짜 리얼한 아티스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이크업 학과와 그다음에 순수 미술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잘 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웹 디자인입니다. 광고 디자인입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광고 공모전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상을 휩쓸며 돌풍을 일으킨 20대 젊은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광고에는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양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쉽고 명료하고 재밌고 따뜻하고 뉴욕을 놀라게 한 광고 디자이너 이재석. 반전, 기아 등 복잡한 문제를 다루지만 그는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 단순함으로 지난 3년간 50여 개, 세계의 거의 모든 광고제를 흡수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막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그냥 너이 불뚝 연기 죽어 딱 그런 메시지를. 그를 원하는 거대 기업과 광고 회사가 줄을 이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독도수호 게릴라 광고, 온실가스 문제를 다룬 기후변화회의 포스터, 소외된 이웃돕기 프로젝트, 돈벌이는 뒷전, 마음 맞는 동료들과 의기투합해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광고에 좀 이렇게 사람 냄새를 좀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게 최고입니다. 뭐 사주세요. 거품 있는 얘기보다는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고. 상업 광고일지언정 몸에도 좋고 입에도 단 광고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 광고쟁이 이재석 씨입니다. 단순히 상품 광고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브랜드를 만들고 어떤 사람의 브랜드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어떤 민족의 브랜드를 만들고 좀 더 큰 것들을 광고하고 싶어요.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자, 모형 제작. TV 광고, 인물 특수분장, 전시 기획. 자, 전체적으로 더 많은 직업들, 미술 관련 직업들이 많지만은 이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공이 따로 정확하게 있는 학과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제 미술 대학을 나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입시에서의 주의사항은 영어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거, 이제 벌써 바뀌었 지 오래됐죠. 그 다음에 한국사가 필수 영역이라는 거, 한국사 필수 영역이라는 거는 이 과목은 꼭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 지원이 가능한 것과 복수 지원 금지된 사항들도 파악해야 되고요. 이중 등록 금지는 한 개 대학만 등록 가능한데 두 개 대학을 돈을 다 넣었다. 그런 경우는 둘 다 탈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은 스마트 기기 종류는 무조건 금지인데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학생, 수험생의 어머니가
그 학생 그 도시락을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도시락을 싸주면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 핸드폰을 그 아이 그 도시락통에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집어넣고 갔는데 중간에 울려가지고 시험장에서 그 학생이 이제 뒤집어졌죠.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그 학생이 이런 부정행위로 시험장에 핸드폰,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스마트폰 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에는 3년 동안 수능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전자시계 이런 것도 차고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 소집 이런 거 필히 첨삭해서 그 수험표 지급이라든지 시험 장소를 필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형으로는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정원 내 전형, 뭐 이런 정원 외 전형, 일괄 전형, 단계별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은 그야말로 일반 수험생 보편적 기준이고요. 특별 전형은 대학교가 정하는 그 특별한 기준에 따라서 뽑는데 실기 우수자 전형, 그러니까 이제 수상 기록이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조건이 맞는 아이들이 보는 전형일 경우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특별 전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동일계열 특별 전형이라면은 이제 자기가 이과를 나왔는데 대학에도 이과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그거가 이제 그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그런 동일계열 특별 전형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원 내 전형은 허가된 입학 정원 내에 선발하는 기준이고 정원 외 전형은 특별 전형 중 허가된 입학 정원 외에 일정 비율 선발하는 건데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국가 유공자 자녀 특별 전형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 일괄 전형은 단계가 없이 그냥 수능 40%, 그 내신 20%, 그 뭐 실기가 40%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퍼센트를 나눠서 일괄적으로 합산해서 뽑는 경우가 일괄 전형이고요. 단계별 전형은 1단계, 2단계 혹은 3단계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내신으로 먼저 3배수를 먼저 뽑고 2단계에서 이제 뭐 2단계에서 서류를 2단계에서 보고 3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다단계를 통해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뽑는 전형을 다단계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 주요 입시 용어를 좀 살펴보면요. 학생부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는 1학년 때 배운 모든 교과목이 이제 국민 공통 기본 교과라고 할 수 있고요. 교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지필고사 성적 교과라고 분류하고요. 비교과는 교과를 제외한 요소, 출결, 봉사, 특별활동, 자격증, 뭐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이 비교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고 할 경우는 교과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종합 전형은 교과 플러스 비교과 종합적인 그러니까 추천서, 뭐 자기소개서 등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학생부 점수 지표는 석차 등급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이제 무엇이냐면 어느 대학은 학생부를 30% 보겠다라고 하는데 실질 반영률이 뭐냐면 최하 점수를 25%를 줄 경우는 실질 반영률은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은 실기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굉장히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부가 30%인데 그럼 실기가 수시일 경우에 수시 모집일 경우 수시 모집은 9월, 10월 달에 있는 것 먼저 보는 것을 말하는데 수시 모집 경우에 학생부가 30%, 실기가 70%인 경우인데 이상하게 학생을 뽑고 나면은 학생부에 관계가 없이 실기 잘하는 애들이 많이 뽑히더라 이런 학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생각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전교에서 꼴찌하는 학생을 어떤 심한 경우에는 내신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굉장히 심한 경우는 전교에서 꼴찌한 학생을 100점으로 내신 100점을 환산했을 때 98점을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교 꼴찌와 전교 1등과의 어떤 내신의 격차는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의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질 방학률이 이렇게 30%다, 40%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 방학률이 2%다, 4%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반면에 또 우리는 또 의도적으로 좀 많이 보겠다 이런 경우는 그걸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최하 점수를 30%인데 최하 점수를 그냥 0으로 두고 생각할 경우는 그 30%를 다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에서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고요. 원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에 따라 비율 등 차별 점수고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른 차등 점수인데 대학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표준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 일정 사항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위에 까만색 글씨는 원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 시험이니까 2020년 이제 9월달 이런 경우에 되어 있는 거는 빨간 글씨는 코로나 때문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급하게 변경된 거죠. 원래 계획에서 변경된 건데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올해도 또 전형이 또 밀릴 수도 있고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갑작스런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날짜도 확 변경되고 막 그랬는데 다소 이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어서 이제 크게 변동되지 않고 까만 글씨 기준으로 이제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보면은 수시 모집은 입시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난 올해 대학 응시를 하겠다, 수능고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그 날짜가 8월 말경에 이제 난 수능을 보겠다고 응시를 합니다. 그게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접수는 여기 보듯이 연도가 1년, 올해 입시 경우에는 2021년도가 되겠죠. 근데 2021학년도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9월 17일부터 9월 11일 이 날짜는 거의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 정도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 모집은 이 기간에 응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 기간이 이제 9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인데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대학들은 대부분 9월 12일부터 한 12월까지 다 응시를 되게 봅니다. 왜 12월 14일까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냐면은 수시 모집으로 실기만 봐서 끝나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홍대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들은 그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최종 합격이 나오는 그 기간까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잡아놓고요. 일단은 수시 모집 기간은 원서 접수가 9월 초, 그 다음에 응시하는 기준이 9월 12일에서 한 10월 중후반까지입니다. 면접까지 따지면은 9월 10월 말까지 면접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도 12월, 15일 이전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길게 돼 있는데요. 실기 시험 위주가 된 그 수시 모집 같은 수시 모집은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 10월달 시험 보고 10월, 11월 달에 거의 다 발표를 합니다. 거기다 수시 모집 발표하면 이 학생들은 어차피 정시 모집 시험 볼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능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능 봐도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서울대하고 홍대를 지원했다라고 할 경우는 그 대학이 최종적으로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점수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합격자 발표가 이제 그 10월, 11월 달 사이 11월 달까지 거의 합격자 발표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그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들과 또 기간을 또 길게 잡은 학교들이 12월 15일까지 학교 합격자 발표를 하고 등록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등록 기간이 있고요. 대부분 이 정도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수시 모집은 학생부 기준일이 그 3학년 그 연도에 8월 31일까지가 수시 모집 때 학생부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 때는 요 날짜 기준일까지는 그 출결 정수가 나오고요. 이 날짜 이후부터는 사실상은 학교를 안 가도 수시 모집에 응시했을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을 치르고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데 수학능력 시험은 수능 시험일이 지금 2021학년도는 2020년 11월 19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8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또 이렇게 날짜가 변경되었던 상황이 됐었죠. 자,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수시가 끝나고 수능 시험을 보고 자, 수시 모집 때 합격했던 학생들은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지만 수능 시험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지만은 되게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거니까 자기가 입시생 때 한 번 보는 거니까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시 때 합격하고도. 왜냐하면 이 수능 응시 원서를 가지고 수험표를 가지고 이제 그 미용실이라든지 뭐 극장이라든지 이용하면은 굉장히 많은 할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건 여담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끝나고 정시 모집 지원을 하는데 정시 모집 지원한 학생들은 수시 모집 때 다 떨어진 학생, 다 불합격한 학생이 정시 모집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원서 접수는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이 원서 접수하기 전에 수능 통지일이 있습니다. 12월 9일날 통지한 걸 보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지원해야 되겠다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에 이 기간에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 12월 말까지 고민을 해서 대학을 정합니다. 내가 실기 수준과 또 수능 점수가 이 정도 되니까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겠다 판단한 다음에 가군, 나군, 다군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면은 이제 대개는 이제 날짜가 크게 1월 초, 1월 중반, 1월 초가 가군, 1월 중반이 나군, 1월 후반이 이제 다군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1월 달 동안 내내 시험 보러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입시를 아직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합격자 발표하고 물론 이제 수시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이제 본인이 합격을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이제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 와가지고 가나다군 시험 받았던 것 중에 가군에 당신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그 전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비 합격을 통해서 합격될 수 있는데 가군 시험 본 학교가 불합격했는데 예비 3번입니다. 3번인데 예비 3번인데 이제 3명 이상이 빠진 거죠. 빠지면은 가군에서 연락이 와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교에다가 이제 등록하겠다고 돈을 일단 등록금 그 선수금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넣는 돈인데 먼저 등록비를 넣습니다.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 추가 합격자가 1회 4회까지 있는데 1차 때 합격이 가군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한 하루 지나서 또 그 2차 때 나군에서도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했다 또 통지 옵니다. 근데 가군보다 나군이 더 대학이 자기는 더 마음에 들고 가고 싶은 대학입니다. 그러면은 가군을 포기한다는 그 전화를 주고 돈을 빼가지고 그럼 포기한다고 그러면 돈이 나오겠죠. 그럼 그 돈을 빼가지고 나군에 합격된 학교에 또 돈을 넣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3차 때
3차 추가 모집 때 추가 합격자 발표 때 다군이 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근데 다군이 학교가 더 좋으면 또 나군에서 빼가지고 다군이 지원 다시 그 등록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또 가군에서 빠져서 나군을 넣었을 때 또 자기 자리 가군이 또 빠지기 때문에 가군에 또 한 자리에 비기 때문에 또 따로 다른 학생이 또 추가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군에 돈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나군을 또 돈을 넣어버리면 가군에 합격이 들어갈 애가 그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가군에 돈을 빼가지고 자기는 합격 그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돈을 받은 다음에 나군을 넣어야 됩니다. 두 개 다 넣을 경우는 둘 다 불합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처럼 수시 모집 때도 6개 대학 중에 한 대학이 합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차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합격자 발표했는데 또 다른 데가 또 합격됐다 그러면 또 돈 빼서 넣을 수도 있고 난 이 대학이 좋은데 저쪽에 또 합격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은 그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으면은 그 3차, 2차 때나 3차 때 인원이 또 차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생 그 차순위 더 뒤에 있는 예비 합격자 후순위가 또 합격하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거기서 그 대학 돈을 넣고 그냥 그 대학에 입학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수시 모집 때였는데 어떤 이게 제 아는 학생의 얘기인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아니고 저도 얘기 들었지만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원하는 대학에 정말 그 운이 되게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 기운파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야 우리 가족여행 기념으로 가족여행 가자 해가지고 가족여행 갔다가 돌아왔는데 등록 기간이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합격했다는 것만 기뻐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넣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돈을 안 넣어가지고 합격이 취소된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난 이 학교 안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후순위 학생이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입시라는 거는 별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락통에 엄마가 자기 핸드폰 꽂아놓고 그냥 보냈다든지 또 이렇게 아빠가 기분 좋다고 가족 여행 가가지고 등록을 또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험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주의할 사항들은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영어하고 한국사 절대평가로 바뀐 건 오래전에 바뀌었죠. 절대평가로 바뀐 거는 영어가 점수대로 90점까지가 1등급, 80점까지가 2등급, 70점까지가 3등급 이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급인데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수능 기준이기도 하지만 학생부도 같은 기준입니다. 1등급부터는 4%, 2등급까지가 23%, 11%, 3등급이 23%, 4등급이 40%인데 되게 미술하는 학생들이 여기 등급에서 미술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분포된 거는 어디일까요? 대개는 6등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6등급. 아예 8등급, 9등급 되는 애들도 물론 있긴 한데 주로 많은 게 6등급 5, 6, 7에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6, 7에 누적된 비율로 봤을 때 5, 6, 7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5, 6, 7등급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좀 실기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5, 6등급에서도 주요 대학들 서울권 대학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하는 경우는 이쪽 앞쪽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또 유리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각각 전공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는 성적을 많이 보는 학과이기 때문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주요 대학들 중에 서울권 대학들 중에는 디자인과는 그냥 실기 보지 말자, 그냥 수능만 보자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실기를 좀 없애는 대학도 있고요. 또 면접이나 이제 어떤
생활기록부나 이런 걸 통해서 뽑겠다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 반면에 또 순수계열 회화과나 조속과나 한국과나 애니메이션과나 이런 데 쪽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수능 위주로 뽑는 뭐 대학도 있지만은 또 반면 실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대학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기 100% 보는 학교도 있는데 대개는 못해도 실기 80%, 70%까지는 수시 모집 때 보고 정시 때도 70%에서 50%, 60%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학과별로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과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자인 계열은 뭐 1, 2, 3등급 안에 주 대학들을 서울권으로 볼 때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뭐 회화과나 이제 그 뭐 애니과 뭐 이런 경우는 3, 4등급에 좀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조속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특성상 경쟁률이 조금 낮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학생들이 조소를 많이 선택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4, 5등급에서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서울권 대학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대학마다 대학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평가의 기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점수는 90점, 100점 90점까지가 1등급이고 80점까지가 2등급, 10점까지 3등급인데 여기서 이제 절대평가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되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40점까지, 50점 만점이니까 40점까지가 1등급, 35점까지가 2등급 이렇게 나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나 영어는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점수로 잡혀있던 부분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점수로 딱 잡기가 좀 애매하다. 70점까지는 그래도 좀 잘 맞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두 절대평가를 한국사하고 영어는 점수화 시키지 않고 감점이나 가점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이라고 하는 거는 받은 다른 과목에서 주로 받는 학교에서 지정된 과목에서 받은 점수를 그 영어 점수가 이제 90점, 9등급부터 더 큰 폭으로 깎아내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도 이제 4등급까지는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데 5등급부터 마이너스 1점, 6등급부터 마이너스 2점, 7등급 마이너스 4점, 배수로 늘어나면서 8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늘어나는 상황을 본다든지 가점을 준다 그러면 1등급은 더 많이 점수를 더 추가 점수를 주고 점점 갈수록 낮은 점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어에 감점 반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부터 0.5점 감점이 되고 3등급은 1점 감점되고 이런 식으로 감점되고 한국사는 이렇게 3등급까지는 그게 감점이 안 되고 4등급부터 감점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3등급까지는 이건 좀 특별한 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을 워낙 애들이 안 하니까 3등급까지는 감점이 안 되고 4등급부터는 이제 이렇게 감점이 되는 그런 반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과 서울대 디자인과에 해당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각 대학들마다 보는 기준이 이렇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가점이라서 1, 2, 3등까지는 영어는 5점 똑같이 주고 4등급부터 가점 되는 게 좀 낮아지는 거죠.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는 9월 초에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초에 지원하자마자 9월 12일경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월까지 거의 실기가 있습니다. 11월까지는 거의 10월 말까지 끝난다고 보시고요. 합격자 발표가 11월 때까지는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 중에는. 그러나 그 최저 기준이 있는 홍익대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 최저 기준을 보는 학교들, 최저 기준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3등급 3등급이 세 과목 이상 3등급 이내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조속과 같은 경우는 3등급 이상 3등급 이상의 2개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는 3개 과목 합이 9등급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그 학생 탈락되고 그 차순위 학생이 합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 두 대학만 조금 느지막하게 합격자 발표가 있고 또 뭐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합격자 발표를 좀 원래 계획돼 있는데 제일 나중에 하겠다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몇 군데 빼고는 대개는 10월 말까지 실기시험이나 면접을 본 학교들은 11월 초에는까지는 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수시 전형이고요. 그리고 미술대학 수시 전형의 특징은 물론 이게 계속 변화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수시 모집이 이제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시 비리가 자꾸 뭐가 수시 모집 때는 꼭 딱 정해진 성적 외에 어떤 다른 요소를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변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깜깜이 입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수시 모집을 좀 정시 모집으로 좀 더 전환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번 정권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또 그렇게 또 실행되고 있는 게 서울대가 그 디자인과가 정시로 넘어간 거하고 이화여대가 또 수시 모집 때 굉장히 실기 비중이 높게 보다가 정시로 다 넘어간 몇 명 특별 모집 뽑는 몇 명 빼고는 입학사정관제 뽑는 몇 명 빼고는 다 정시로 넘어간 이유는 수능 위주로 옛날식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 학생의 어떤 특기를 좀 발굴해서 찾아내는 게 수시 모집의 특징이었는데 또 일괄적으로 수능의 비중이 높아지는 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조금 더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좀 이렇게 과외받는 애들한테는 좀 유리하고 학교 수업이 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수능 위주의 또 전형으로 또 바뀌어가는 입시가 굉장히 좀 뭔가 변화를 거쳐서 더 좋은 입시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질을 잘 파악해서 뽑자라는 취지가 지금 다시 무색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 전형의 지원 전략은 일단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겠지만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을 보는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비교과, 교과, 면접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배수 전형, 실기 전형 유형이 있고, 실기 위주 전형이 있고, 수능 정실을 위한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일단 여러 가지 수시 모집에서는 여러 가지 대학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내가 5개에서 이런 어떤 전형들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어디에 더 맞는지 난 교과가 좋아. 교과 내신이 좋아. 나는 이제 이 내가 다니는 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 그럼 내가 좀 더 내신 잘 받아가지고 교과 내신 전형으로 지원해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조금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조금 그건 유리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 고교 서열화라 가지고 특목고, 뭐 외고, 과학고 이런 학교들이 좀 더 우대받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점수를 좀 낮게 준다. 뭐 그렇게 통념화된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요. 뭐 사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게 대학들이 그렇게 학교를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뽑았던 건 사실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이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게 좀 감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사라지기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특성화고 특목고 아이들이 그 외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거 내용을 보면은 또 미술활동 보고서라든지 또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학교에서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차이가 뭐 국제 학술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 인문계라든지 특성화고에서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특성화고 특목고라서 이제 뭐 과학고 예고라서 뽑아준다기라기보다도 그 내용에서 앞서가는 디테일이 어떤 그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대학을 수시 전형 지원을 할 때 나는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도 그 생활기록부도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잘 했는지 좀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대학을 미리 결정해가지고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해가지고 그 자기소개서 필요한지 미술활동 보고서 필요한지 또 이 학교는 어떤 걸 위주로 보는 건지 그걸 잘 파악해서 지원할 대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대학 수시 전형은 유형인데요.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은 그냥 보편적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 특별 전형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전형인데 일단 뭐 내용으로 보면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 실기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그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은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위주 전형은 일단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기 위주 전형은 공부보다는 일단 실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생부 위주는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교과 100%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지필고사만 본다는 거죠. 거기서는 출결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석차 내신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다 보는데 여기서는 종합 전형은 되게 학생부 전형이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더 많은데 여기서 자기소개서 추천서라든지 추천서는 되게 미술대학 같은 경우는 미술 선생님이 추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다단계 전형은 1단계는 대개는 학생부로 지금 이제 수시 전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학생부로 먼저 뽑는데 대개는 이제 그 3배수가 제일 많은데요. 그 실기 위주 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의 어떤 그 단계 전형은 종합 전형에서 단계 전형으로 볼 때는 한 3배수 정도 뽑아가지고 2배수 걸러내고 이렇게 1배수에서는 최종적으로 면접에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기 위주 전형에서 다단계 전형에서는 대개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 뽑는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30배수, 중앙대 같은 경우는 20배수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30배수가 넘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30배수인데 46대 1인 적이 있었는데 그럼 16배수는 먼저 1단계에서 잘린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잘린 다음에 1단계 학생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에 이게 일정 배수라고 하는 건 대학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간단하죠. 1단계에서는 숙대 같은 경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 30배수를 먼저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는 30배수를 순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제 내신은 이제 수능이 아니라 내신을 잘랐기 때문에 내신은 일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기 100% 뽑는 거죠. 이것도 대학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 전형은 실기 플러스 수능, 이거는 이제 배수나 이런 거 다단계나 뭐 그런 거 없이 시험 보러 온 애들은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경쟁률이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더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뭐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기 플러스 수능 플러스, 그러니까 실기 플러스 수능. 근데 일괄 전형은 수시 모집 기준에서는 수능이 없죠. 수시 모집 때는 실기 플러스 내신이죠, 내신. 그러니까 교과라고 할 수 있죠, 교과. 그렇게 일괄 전형을 볼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 플러스 교과 플러스 최저 기준으로 수능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교과 플러스 실기 재평가가 있는데, 뭐 대학에서 주최했던 실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은 교과 플러스 실기 재평가를 봅니다. 또 1차에서는 선발된 그 수상 실적이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보고 1차에서 합격시킨 다음에 그게 6배수로 뽑은 다음에 그 6배수 아이들을 교과 플러스 실기 재평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수시 전형에서는 실기 위주 전형이 있고요. 대학들은 이제 좀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실기 위주 전형 중에 다단계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등 통해서 이제 뽑는 전형을 말하는 거, 실기 위주 전형 중에도.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중에 일괄 전형은 학생부 하고 실기 퍼센트하고 해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30, 실기 70, 뭐 이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30, 덕성여대는 학생부 20, 실기 80.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실기 100%를 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기 비중이 높게 보는 거죠. 저런 대학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의 어떤 성과를 좀 눈여겨봤다가 이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성신여대가 한때 계속 실기 100% 굉장히 고집하던 경우에서 성신여대가 이제 그 영향 때문인지 대학의 미술대학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여대가 실기 100%로 바뀌고 숙명여대도 실기 100% 바뀌었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에서 특기자 전형, 수상 실적이 있는 아이들을 또 따로 시험 보기 위해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은 학생부 30, 실서류 70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 보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학생부 내용이 좋다 그러면 이런 전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용상 큐레이터과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교과 위주 전형이니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내신이 내가 1등급이다 난 내신이 너무 좋다 이런 학생들은 이런 대학들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위주 전형은 아까는 교과 전형이고 지금 종합 위주는 내신하고 뭐 이렇게 또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쓸 내용이라든지 자기 소개서라든지 또 이제 또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맞는 자기 실적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종합적으로 보는 전형이니까 내신만 교과만 굉장히 높지 않아도 여기에는 좀 이렇게 학교 생활을 좀 잘했다든지 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동덕창의리대 같은 경우는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 뽑는데 여기 서류 100%에서 그 교과가 이 학교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교과가
완전히 주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같은 약간 비슷한 의미에서 볼 때 평가 기준이 비슷한 게 서울여대인데, 서울여대하고 이제 동덕여대 1단계 3배수고 서울여대 1단계 3배수인데, 그 같은 기준으로 볼 때는 이 3배수로 뽑아도, 동덕여대 3배수를 뽑아도 다소 내신이 좀 낮더라도 3배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서류 내용이 다채롭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또 주문한 동덕 그 여대에서 만든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술활동 했던 내용 사진까지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용이 알차다 싶으면은 다소 교과 점수가 좀 낮다 하더라도 1단계에 통과시킵니다. 통과시켜서 이제 면접 때, 좀 심층 면접 때 좀 이 학생을 뽑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서울여대는 약간 이제 3배수, 1단계 3배수인데 서류 종합평가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내용보다는 교과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3등급 때도 힘듭니다. 2.5등급까지 가야지 1단계 통과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동덕여대하고 서울여대는 좀 다소 1단계 통과 점수, 내신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대학들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대학들의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회학과 수시모집 지원 요강인데요. 이 내용들에서 보면은 그 대학들마다 이렇게 차이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그럼 정시 지원에 대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때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수시 모집 때는 내신하고 실기 혹은 내신만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은, 또 혹은 실기만 봤다라고 하면은, 정시 모집 때는 수능 플러스 실기인 경우가 많고요. 또 그렇게 학생들을 뽑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은 비교적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수시 모집 때 되게 다양한 특별 전형이라든지 다양한 전형들, 다양한 방식이 있다면은, 정시 때는 대부분 모든 대학들이 다 비슷한 전형을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플러스 실기라는 그 기준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수능이 주가 되는 학교가 있고 실기가 주가 되는 학교, 약간 양분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기 성적이 주가 되는 학교는 홍익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이런 기준이라면 실기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서울대학, 조형대학, 그러니까 순수계열이죠. 조속과 회학과 이런 대학들이, 이런 학과들이 이제 좀 실기가 우선시 됐고요. 실기 100% 먼저 뽑으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비중이 높다고 돼 있는데, 이게 참 이게 대학마다 어떤 색깔이라 할 수 있는 게, 평가 기준으로 볼 때 비중이 사실상 수능 성적 비중이 더 높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를 봤을 때는 실기 잘하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뽑힌 이상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실질 반영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학교의 어떤 재량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들 통해서 좀 들어본 바로는 A권을 몇 프로 줄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권을 합격자 인원수에 적은 숫자로 두면은 그 실기 반영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A권을 예를 들어서 20명 모집인데
A권을 한 30명 줬다. 그러면 정원보다 더 많이 줬다 그러면 성적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A권이 꽉 차버리면 그 이상 합격자 인원수부터 많아지면 결국은 A권에 들어온 애들 중에 성적 좋은 애를 뽑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적 비중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대학마다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어떤 대학을 지원할까, 저 대학을 지원할까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 대학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주는 점수인데요. 이 그대로 점수가 적용되는 학교들은 이렇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등급별 점수로 이렇게 적용되는데 등급별 가산점으로 적용되는 데는 그 중앙대, 서강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으로 줄 때 1등급 100점으로 주고요. 2등급이 95점을 주고 이렇게 차등 점수를 줍니다. 근데 등급별 감점은 1등급은 감점이 없고요. 2등급부터 감점이 이렇게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이런 대학들은 감점을 주는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떤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는 게 자기가 받은 점수에서 영어 점수가 이제 깎아먹어서 오히려 더 해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러나 이 그대로 가산점이나 그대로 주는 대학들보다는 다소 영어의 비중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뒤로 갈수록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입학을 불허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시 변화는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입시 변화는 또 하나의 기회이다. 어떻게 보면 위기가 위험한 기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입시는 흐름인데 그 흐름이 이게 입시를 오랫동안 관리했던 사람들한테는 보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이건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할 때 사실 거기서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공략해야 되고요. 모두가 많이 바라보는 공간이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니까 과열된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지 않는 조금 약간 버려진 땅 이런 곳이 레드오션, 이렇게 블루오션을 할 수 있는데 그 블루오션 같은 경우는 꼭 그것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치열하지 않게 잘 들어갔는데 가서 자기가 그 일을 찾아서 더 치열하게 좀 공부를 한다면은 더 좋은 기회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나 미술한다 그러면 다 디자인과를 가고 다 애니과를 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애니과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는 성적 좋은 아이들이 다 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원들, 그런 또 준비한 학생들을 볼 때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저기 지방대 가서 혹은 또 저기 또 대학을 못 가는 것도 문제지만 저기 낮은 지방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는 디자인을 하든 애니를 하든 지방대 가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 일을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하는 학생이 극히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술을 한다 그러면 서울권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또 서울권 대학에서 활동을 해야 그것도 돌아가는 이제 트렌드도 읽어내고 또 그게 또 자기가 접목할 수 있는 일감도 찾아낼 수 있고 또 자신의 하고 싶은 일에 재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공이 돼가지고 그 전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을 가서 그 대학에 자기 전공을 가지고 미술 관련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일을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발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시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같이 몰려가는 그런 흐름에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말고 본인이 가는 길에 좀 서울권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잘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2022학년도까지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또
또 하나의 변화에 대해 예고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입시 준비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2학년이라면은 1학년들부터는 사실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2학년까지는 발표가 지금 따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그 2학년까지는 그 지금 현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입시가 2년 전에 발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는 상황들이 많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도 학생들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좀 불만이 많긴 한데,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수시 모집 취지가 좋았는데 그게 그 권력자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게 퇴색돼서 그 좋은 의도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선량한 그 학생들,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좀 피해가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좋은 발전되는 그 입시의 취지는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또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정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입시는 굉장히 그 교육이 굉장히 먼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권에서는 좀 교육계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정유라 사건과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시끄러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는 어떤 상황들에서 조금 더 그거는 그대로 좀 이렇게 벌을 주고, 또 취소할 건 취소하고, 이렇게 뭐 짚고 넘어가는데, 전반적인 거는 이게 지금 잘 갈고 닦는 거에서는 교육계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게, 서울대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실기 위주로 실기 100% 뽑았던 상황에서 이제 정시로, 디자인과가 정시로 넘어가고 이러는 과정들이 그 정부의 압력으로 반은 정시에 뽑아라 이렇게 압력을 줬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유라 사건 때문에 그 이화여대가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수시 모집 때 실기 좋은 학생들, 또 능력 있는 학생들, 사실 이화여대가 대학 들어가서 실기를 많이 안 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학교 앞에 가면은 뭐 이렇게 화장품 가게, 옷가게 막 절비하고, 뭐 이렇게 뭐 꾸미는 것만, 또 카페만 절비하고, 실제로는 그 또 학교를 좀 비하하는 발언이라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런 문화에서 실기 위주로 뽑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밤에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작업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이 생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정시로 넘어가면서 실기가 이게 수능 위주로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볼 때는, 수능 위주로 할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끝났다, 이런 어떤 게 다시 또 재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저는 상관은 없지만은 학생들의 어떤 미래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미술대학에서 작업하고 거기에 심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들이 다시 안타까운 부분으로 또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수시 모집이 이제 좀 약화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될까봐 좀 이렇게 걱정은 되지만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대학들이 또 어떻게 또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좀 잘 흐름을 타고 또 준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신, 미술활동, 수능, 실기 균형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입시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은 수시 모집이 만약에 정시로 다 넘어갔다 하더라도 예견되는 상황들은 수시 모집 때 6개 대학을 보고, 정시 모집 때 3개, 가나다운 3개를 보고, 그래서 총 9개 대학을 볼 수 있는 거를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그냥 수시 정시를 구분하지 말고 정시 때 다 몰아서 보는데, 수시 전형의 성격과 정시 전형의 성격이 다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짬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특별 전형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고, 예전에 특별 전형이 정시 모집 때 있기도 하고 그냥 일반 전형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수시 모집에 다 관리상 수시 모집 다 끌어당긴 거고요. 정시 모집 때는 그러니까 일괄적인 시험 형식을 취했던 거고, 그런 방식에서 다시 혼용이 된다 하더라도 내신과 미술 활동 뭐 이래 또 작가로서의 자질, 이런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보는 학교나 특별 전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에 대한 준비를 그 학생들은 좀 미리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미술쌤이 또 주관하는 그런 미술 활동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또 외부에서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 있다면은 뭐 괜찮다면, 시간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자기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스펙을 좀 쌓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의 중요성, 이건 뭐 미술대학을 가는 학생, 진학을 하는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제일 그 합격의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실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기를 80%나 혹은 뭐 최소한 60% 이상은 다 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보다는 제일 확실하게 미술대학 갈 수 있는 요소는 실기다. 그리고 또 실기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면 대학 가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대학 가는 게 어렵다라고 막 생각하는데 막 3수 4수 막 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난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미술대학은 일단 공부하는 대학보다는 훨씬 경쟁률은 낮은 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워낙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치열하기도 하고요. 근데 미술하는 아이들이 그 숫자만큼 절대 안 되고, 또 자기가 더 노력을 좀 더 끈기 있게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뭐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누리겠죠. 놀고 뭐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뭐 대학을 못 갔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기도 그만큼 남들 안 하는 시간에 더 해야 되는 거고, 좀 짬나도 더 그래야 되고, 또 그걸 또 고민해야 되는 거는 미술을 하는 사람, 대학 가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대학 가면 더 잘하는 학생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경쟁하고 해야 되는데 대학도 못 가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대학 가서가 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선택의 필요성. 이거야말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공부를 특히 수학 과목까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뭐 1학년 때까지는 고민을 하다가 2학년 때는 고민을 거의 안 하게 되는데,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은 점수를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는 게 너무 필요해서, 난 아까워서 계속 붙잡고 있는데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다른 걸 다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수학이 2등급이 나온 학생인데 수능에서 그걸 붙잡으려고 계속 다른 걸 포기하고 뭐 버리다시피 하면서 그것만 붙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최저 기준이 안 나와서 사회 한 과목만 한 4등급만 나와도 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학 2등급 만들려고 다른 걸 다 버리는 것 때문에 최저 기준 못 맞춰서 홍대를 1, 2, 3차까지 다 갔다가 떨어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필요한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수학을 내가 했을 때 수학을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하면 3등급 유지한다 그러면 수학을 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등급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국어, 영어, 사회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기 관리는 이렇게 학생들이 실기는 중간고사 때 빠지고 기말고사 때 빠지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 저는 이제 옛날에 서울대, 홍대, 이대 이렇게 가는 학생들, 홍대가 지금은 실기가 없다고 하지만은 홍대 실기 있을 당시에는 굉장히 실기 비중이 높았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애들이 좀 있고 막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대개 보면은 일단은 주요 대학들 같은 학생들 볼 때, 우린 그런 학생들은 실기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실기를 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모르는 생각이고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학생들은 자기는 공부는 자신이 있는데 실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시험 기간 전날까지도 그 수능고사 볼 때도 와서 그림 좀 그리고 손을 굳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무서운 거는 선생님 성적은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실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 나와서 또 더 수업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올라와서 토요일 토일 수업을 다 해가지고 한 7타임 수업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성적은 자기가 그냥 평상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성적은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실기를 놓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은 주요 대학들, 서울권 대학의 주요 대학들의 A급 대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대학에 다 합격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수능 관리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내신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신 관리할 때는 또 미술 선생님한테 소위 말해서 잘 보여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개인 평가할 때 패스를 써버리면, 패스란을 체크해버리면 난 너에 대해서 모른다,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미술생한테 인정 못 받는 학생을 굳이 대학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할 때, 또 학교 생활 관리할 때 미술생한테 잘 보이고, 또 수능 관리는 선택에 집중 잘하고, 실기는 죽으나 사나 실기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이 전체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위험한 위기는 위험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통해서 슬기롭게 대학을 판단하고 또 방향을 잘 잡고 대학을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우리나라의 미술대학은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왜냐면 대학에서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대학을 가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대학 가서 자기가 재발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과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대학을 가서 자기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발견하는지, 어떤 교수님을 보니까 저 부분을 소개하는데 저 부분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재밌을까? 또 시도해보고. 오래된 얘기지만 30년 전 얘기지만 그 유럽에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인데, 이제 유학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3D 맥스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소개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운 거 왜 해? 그리고 또 난 돌 깎으러 대학 왔는데 무슨 그 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했던 친구들인데, 지금 걔네들은, 그때 친구들은 지금 게임 회사의 팀장 이상의 직급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이사진으로 있고, 굉장히 되게 안정된 생활하면서 자기 작업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학은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이렇게 기회 땅이고, 또 대학에서 또 알바를 찾다가 방송국에 들어가서 알바하다가 또 미술 감독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기가 의도치 않게 대학에 생활하다가 영화 배우가 된 사람도 있고, 동아리 활동하다가 또 친구 따라서 또 어디 오디션 갔다가 가수 된 사람도 있고, 또 음악 작곡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대학은 기회의 땅이다. 저만 학원에 계속 남아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제 동료들이나 제 후배들이나 보면은, 제 제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대견하고 멋집니다. 학생들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이 고등학교 시절에서 정말 이렇게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서 대학을 가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꿈꾸던 것들을 지금 막연히 바라보지 마시고 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